예,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술수를 운영하고 있는 노은주입니다. 지난주에 이 강연 제안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먼저 떠올랐던 키워드는 여행이었고요. 제가 기존에 했던 일이 해외 출장을 많이 가는 일이라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60개국 정도를 이제 가봤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6개월 동안 중남미 지역을 혼자서 배낭여행으로 다녔던 경험도 있고 해서 여행 이야기도 한번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해왔던 그런 일들이랑, 그리고 지금 왜 돈도 안 되는 동네 책방을 여기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인생 역정에 대한 이야기, 그거랑 또 하나는 지금 책방에서 이런저런 독서 모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인문학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근데 인문학도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좁혀 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저는 유엔에서 일을 하는 게 목표였었고요. 특히 유네스코에서 일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유네스코는 과학, 교육, 문화 분야에서 전문적인 유엔 기구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고려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협력 분야를 공부를 하고 운 좋게 유엔 기구를 유치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인천시 산하기관에서 그 인천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그 유엔하고 국제기구들을 유치하는 일을 했었는데, 옆에 보시는 저 빌딩이 지금 G 빌딩이라고 하는데,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저 건물이 들어서 있고요. 여기에 유엔 에스캅을 비롯해 가지고 유엔 관련된 그런 국제기구들이 한 20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유치했던 게 한 7, 8개 정도 있는데, 저렇게 이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조금 도움을 공헌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셈 에코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저거는 뭐냐면은 그 아셈이라고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프로젝트였어요. 아시아 유럽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친환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지원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고, 이후에 부산 내려와 가지고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국 기업들을 투자 유치하는 일을 한 3년 반 정도 하고, 지금은 책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방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요. 지금은 고전 낭독이라고 해가지고 오디세이아 읽고 있고, 내일 이제 니체에 관해서 책을 읽고 모임을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 작가를 좀 깊이 읽는 모임이 있는데, 지금은 헤르만 헤세 마지막으로 하고 있고, 헤르만 헤세 끝나고 나면은 이제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을 읽기 모임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인문학 한 걸음이라고 해가지고 정치, 철학, 역사 이런 분야에 있어가지고 한 주제를 정해서 모임을 하고, 그리고 영어 원서도 초급, 왕초급, 초중급, 이제 중급 해서 영어 원서 읽기 모임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책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해서도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싶은데 어떤 거를 읽으면 좋을지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몇 번 받았거든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교보문고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1000권 가까이 떠요. 거기에 그리스 신화라고만 검색을 해도 한 1300권이 뜨거든요. 그 중에 800권 정도가 어린이용 책이에요. 성인을 위한 인문하고 소설 쪽은 한 200~300권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련해 가지고 뭔가를 읽고 싶은데 도대체 뭘부터 읽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린이용 책들이 많다라는 이유는, 어릴 때 대부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접하고 읽어보잖아요. 어릴 때 읽어보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는 본 기억은 나는데
살짝 스쳐 지나가고 이제 깊이까지 모르는 거죠. 예, 저기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헤라클레스거든요. 헤라클레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일 유명한 영웅이에요. 근데 헤라클레스가 왜 유명할까요? 기억나세요? 헤라클레스 모험 때문이거든요. 헤라클레스의 모험이라고 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헤라클레스가 12가지 과업을 수행하면서 진행했던 그런 모험이 유명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헤라클레스는 기억하는데 헤라클레스가 어떤 모험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트로이 전쟁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그 트로이 영화로도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했었는데,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트로이 전쟁도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지금 제대로 기억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OX 퀴즈를 6개를 했는데 여기에 틀린 게 있거든요. 맞추시는 분은 18K 책갈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리아스는 파리스의 심판으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의 시작과 끝을 기록한 대서사시이다.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우스는 파리스의 화살에 맞아 죽는다. 트로이 목마로 트로이를 함락시키는 장면이 일리아스에 있다. 트로이아 전쟁은 호메로스가 살던 시대에 벌어진 사건이다. 헥토르는 오디세우스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다. 자, 여기서 틀린 게 몇 가지일까요? 네, 몇 번? 3가지인 것 같습니다. 3가지? 또 다른 분은요? 몇 개요? 2가지요? 한 가지. 예. 예? 없는 거 없습니다. 없는 거 없다고? 그게 틀린 게 없다고. 예. 몇 개요? 4가지요? 못 맞추면 안 되는데. 예.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먼저 일리아스는 파리스의 심판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아킬레우스의 분노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리아스가 트로이 전쟁의 시작과 끝을 기록한 대서사시라고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일리아스라는 책이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알고 있는데 트로이 전쟁이 10년 동안 진행이 되는 큰 전쟁이거든요. 그 중에서 일리아스는 10년째 되던 날부터 해서 한 52일간의 이야기만 담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우스는 파리스의 화살에 맞아 죽는다가 아니고 나중에 죽는데 일리아스에서는 아킬레우스가 죽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리고 트로이 목마로 트로이를 함락시키는 장면이 일리아스에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리아스에서는 없고요. 그리고 트로이 전쟁은 호메로스가 살던 시대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트로이 전쟁은 기원전 13세기 정도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호메로스가 살던 기원전 8세기 정도에 구전되어 오던 서사시를 호메로스가 정리한 내용이고요. 헥토르는 오디세우스와 싸우다가 전사하는 게 아니고 아킬레우스한테 죽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대부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왜 읽어야 될까요를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프랑스 소설가 퀴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위대한 문학 작품은 일리아스거나 오디세이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일리아스 오디세이아에서부터 진행된 모든 그런 모티브라든지 이야기들이 후세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미권 문학을 이제 읽을 때 기본적으로 2가지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성경 이야기를 알면은 영미권 문학을 이해하는데 한층 더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전통이 어떻게 이어졌나를 보면은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가 그 베르길리우스가 쓴 아이네이스라는 책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아이네이스는 그 아이네이아스라는 영웅이 그 로마를 건국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을 그린 책이고요.
그리고 이그 중세 시대 때 13세기쯤 내려와서 단테 알레그리에가 쓴 신곡으로 연결이 돼요. 신곡에서 그 단테가 쓴 신곡에서 지옥으로 먼저 가잖아요. 지옥을 갔을 때 그 길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이 아이네이스를 쓴 베르길리우스거든요. 그리고 베르길리우스가 지옥을 순행하고 있을 때 호메로스가 나타나가지고 이 일행들을 맞아줘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단테가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꾸민 이유는 자기가 베르길리우스, 이제 호메로스의 그 전통을 잇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만 이렇게 전통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문학 그리고 영화에서도 이 그리스 로마 신화 호메로스가 쓴 이런 일리아스 오디세이아의 모티프가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보시면은 영화 다 보셨죠? 예.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랑 이제 엔드 게임을 대부분 많이 보셨을 건데 타노스가 스톤을 모으잖아요. 왜 모았어요? 예? 예, 예. 이 우주에 생명체가 너무 많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살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해지고 먹을 음식도 없고 자연 환경도 이제 파괴되고 하니까 우주에 있는 생명체의 반을 날려버리려고 이제 스톤을 모아가지고 한 방에 보내잖아요. 근데 이 컨셉을 마블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벌써 오디세이아 일리아스의 이 컨셉이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이 지구가 인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좀 이제 그 인간들을 덜어내 달라고 제우스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우스가 인간들의 반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테베 전쟁을 일으키고 테베 전쟁으로도 이게 성이 안 차니까 트로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파리스가 헬레네를 납치해가지고 그 헬레네를 되찾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제우스가 이제 빅픽처를 이제 그린 거였죠. 이런 컨셉이 현대문화까지 계속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영어 원서읽기 하면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위대한 개츠비에도 오디세우스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예, 그냥 읽었을 때는 잘 모르시죠. 예. 자, 그러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 그렇게 많은 1000권이나 되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어떤 책을 먼저 읽어야 될까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리아스랑 오디세이아 지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책이 영미 문학에서 제일 기본, 제일 앞에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을 읽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그리스 비극으로 넘어가시면 좋아요. 소포클레스라든지 이 사람들이 쓴 비극을 읽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으로 이제 읽으시면 되고요. 이거를 읽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두 갈래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헤시오도스가 쓴 신들의 계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헤시오도스 같은 경우에 호메로스랑 같은 연대에 이제 살았던 분이거든요. 이 신들의 계보는 쉽게 말하면은 신들의 족보예요. 신이 어떻게 생겨났고 이 신이 누구랑 연결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어떤 신을 낳았고 그리고 영웅들의 조상이 누군지를 다 밝혀낸 책인데 사실 일리아스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은 더 좋긴 한데 근데 사실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읽고 희극 비극을 읽고 나서 좀 이제 익숙해진 다음에 신들의 계보를 읽으면은 충분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신 이야기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했을 때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마이다스 손이라고 할 때 만지는 것마다 전부 다 황금으로 변했다고 하는 그 마이다스의 미다스 왕 이야기가 여기 그 변신 이야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날개를 만들어서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이제 추락해 죽은 이카루스 이야기도 변신 이야기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표지에서 보듯이 아폴론이 그
도망가는 다프네를 잡았을 때 다프네가 아폴론 그 월계수로 변해가지고 이제 아폴론이 자기 상징으로 이제 월계수 관을 이제 쓰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변신 이야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관련된 이야기들은 변신 이야기에 있으니까 변신 이야기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이네이스 그리스 아니 로마를 건국한 건국자의 조상 이야기가 이제 아이네이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신화고, 근데 그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다 보면은 이게 신화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헷갈리잖아요. 막 신들도 나오고 막 영웅도 나오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누구랑 이제 전투를 하고 했는지가 궁금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읽으시는 게 헤로도투스의 역사가 되는 거고요. 역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의 역사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전쟁한 이야기.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기까지 이렇게 역사 분야로 직접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하죠. 이제 어떻게 뭐를 읽어야 될지는 알겠는데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까? 사실 이게 한 700페이지 되거든요. 오디세이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일리아스 같은 경우에도 한 800페이지가 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긴 재미있는데 참 이게 시작하기가 안 쉽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필요한 팁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를 보면은 근데 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가 3개나 돼가지고 말을 좀 맞추기가 힘들었었는데, 먼저 혼자 읽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여러 명 모아서 같이 읽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트 낭독을 하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은 더 재밌게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기원전 13세기에 있었던 사건을 계속 구전으로 전해왔던 서사시거든요. 그리스의 육가꾼이라고 하는 이런 운율에 맞춰가지고 호메로스가 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으로 읽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그냥 서술한 책들을 보면은 그 서사로 돼 있거든요. 서술이에요. 쭉 풀어 썼는데, 근데 그렇게 풀어 쓰는 것보다 이게 시처럼 이게 말로 직접 이제 그 운율에 맞춰서 읽으면은 훨씬 더 읽는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어릴 때 우리가 접했기 때문에 쉽고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밌기는 재밌는데 좀 공부를 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엠퍼시라고 해서 공감이 필요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냥 읽으시면은 세상에 막장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보면은 제우스 뭐 바람둥이인 거는 다들 아시죠?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이제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그다음 뭐 조카를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자기 그 아버지한테 먹이고 막 엄청난 이런 잔인한 스토리들이 많은데, 근데 왜 그런 비극을 이제 썼고 사람들이 즐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이제 읽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커넥트 이런 이야기들이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게 아니고 다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오디세우스에 보면은 오디세이아에 오디세우스가 지옥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지옥으로 가는 장면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네이스에서 아이네이아스도 지옥을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나왔던 부분이랑 그리고 다른 책에서 나왔던 부분이랑 서로 연결하면서 읽으시면 더 재밌게 읽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익스플로러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추천드렸던
오디세이아하고 일리아스, 그 다음에 이제 비극 전집, 희극, 그리고 역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뼈대거든요. 제일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책들이고, 그 이외에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뭐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니면은 조지 캠벨 같은 신화학자, 그리고 불핀치가 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들, 좀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먼저 보시면은 좀 쉬울 수는 있는데, 파편적으로 있던 거를 모아 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시대 때 이야기고 언제 때인지를 좀 읽고 나서도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책들을 읽으면은, 아,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또 하나의 스토리를 꾸려서 이제 책을 만들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신화가 이제 로마로 이어져 가지고 제우스가 주피터가 되고, 이제 그 신들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성격이 그대로 이제 전승이 되거든요. 근데 로마잖아요. 로마를 거꾸로 하면은 아모르, 사랑이 돼요. 라틴어로 아모르가 사랑이잖아요. 왜 저게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네이스의 주인공 아이네이아스가 그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건국을, 로마의 기원을 올라가면은 이제 아프로디테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로마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랑이기도 하고, 예, 사랑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저거는 이제 책방 블로그하고, 예, 인스타 주소랑 그리고 이메일 주소거든요. 그래서 책방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삼진어묵, 서동한의원, 놀라와 함께합니다.